이번에 배워볼 어휘는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 음파입니다. 여기서 음은 소리, 파는 물결, 풀어서 이해하면 소리의 물결, 즉 매질에 부분적으로 압력 변화를 일으켜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종파를 의미합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에 세로 방향으로 진동하는 것을 종파라 부릅니다. 공기의 진동이 고막을 진동시켜서 그 신호가 뇌까지 전달되면 우리는 소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 공기가 없다면, 다시 말해 매질이 없는 진공 상태라면 압력 변화를 전달할 수 없으므로 음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학 지식을 근거로 만든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면 공기가 있는 환경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어 들리지만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자기파는 매질 없이도 전달되기 때문에 우주에서도 전파로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고 가시광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nd then we can talk about completing the mission. Dr. Mann, listen to me. This is not about my life or Cooper's life. This is about all mankind. There is a moment. It is not. Oh my God. 음파는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므로 매질의 상태에 따라서 음파의 속력이 달라집니다. 철도에 귀를 기울이면 멀리서 오는 기차 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체보다 고체에서 음파가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진동이 빠르게 전달되므로 음파의 속력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해져서 음파의 속력이 빨라집니다. 온도에 따른 속력 차이 때문에 음파의 방향은 일정하지 않고 굴절하게 됩니다. 찬 공기에서는 속력이 느려지고 더운 공기에서는 속력이 빨라져서 음파의 진행 방향은 찬 공기 쪽으로 굴절합니다. 낮에는 태양열 에너지를 받아 따뜻해진 지표 때문에 음파가 위로 굴절하게 되고, 밤에는 열을 빨리 잃어서 차가워진 지표 때문에 음파가 아래로 굴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낮에는 건물에 막혀 전달되지 않던 소리가 밤에는 멀리까지 더 잘 전달됩니다. 그리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음속이 얼마나 빠른지 가늠하기 위해서
속력 단위를 시간당 거리로 변환하면 대략적으로 시속 1200km 정도 됩니다. 시속 120km로 달리는 자동차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과학기술로 음속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초음속 비행기로는 가능합니다. 음속을 초월하여 음속보다 더 빠른 속력을 가진 비행기라고 하여 초음속 비행기라 부릅니다. 음속을 뛰어넘는 탄알, 미사일, 비행기 등의 속력을 나타낼 때 마하라는 속력 단위를 사용합니다. 마하 1.2는 음속의 1.2배를 의미하고 마하 3은 음속의 3배를 의미합니다. 비행기의 경우 음속으로 비행하는 순간 충격파를 만들어냅니다. 비행기가 만들어낸 음파와 날개 앞에 압축된 공기가 서로 겹치게 되면 공기가 급격하게 압축되기 때문에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이를 음속 폭음, 영어로는 소닉 붐이라 부릅니다. 이때 비행기 날개 앞의 공기의 급격한 압력 상승으로 인하여 공기 중의 수증기가 순간적으로 응결하는 현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공기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인 유선형 머리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지 않아서 응결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음속보다 빠르게 비행하게 되면 음파와 압축된 공기가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소닉붐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음속으로 돌아와 음파와 겹치게 되면 소닉붐이 발생합니다. 영상으로 소닉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보이는 미군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소닉 붐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닉 붐으로 들리시나요? 양팔로 충격파를 만들어낸다는 설정인데 물론 현재 물리학 지식과 과학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총알을 피하는 흥미로운 장면도 나오는데 음속보다 빠르게 움직여야지 가능합니다.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짧은 거리를 소닉붐 없이 초음속으로 움직이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음속이 빠르긴 하지만 초당 약 30만 km인
광속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음파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압력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음파의 압력 변화가 클수록 소리의 크기는 커집니다. 음파의 압력 변화가 작다면 소리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음파의 파장이 길수록 저음으로 들리고 음파의 파장이 짧을수록 고음으로 들립니다. 다시 말해 소리의 크기는 음파의 압력 크기로 결정되고 소리의 높낮이는 음파의 파장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파장이 동일한 같은 음을 연주해도 악기마다 다른 소리가 나는 이유는 파동의 모양, 즉 파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목소리 또한 각기 다른 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빠르게 재생하면 음이 약간 높아지는데 음파를 빠르게 만드는 만큼 파장이 짧아져서 음이 약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영상을 돌리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반대로 영상을 느리게 재생하면 파장이 길어져서 음이 약간 낮아집니다. 또한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올 때는 음이 약간 높아지는데 거리가 가까워지는 속력만큼 파장이 짧아져서 음이 약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갈 때는 음이 약간 낮아지는데 거리가 멀어지는 속력만큼 파장이 길어져서 음이 약간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파장의 길이를 주파수로 변환하여 많이 사용합니다. 주파수란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파장이 길수록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는 작아지고 파장이 짧을수록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는 커집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음파와 동물이 들을 수 있는 음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초월한 음파를 초음파라 부릅니다. 초음파를 주로 사용하는 동물로는 박쥐와 고래가 있습니다. 음파가 물체에 부딪혔을 때 파장이 짧을수록 잘 반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음파는 주로 물체와 거리를 측정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측정한 값을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진동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세척에도 활용합니다. 다음 표현은 음표입니다. 여기서 음은 소리, 표는 표하다. 풀어서 이해하면 소리를 표시한 것, 즉 악보에서 음의 길이와 높낮이를 나타내는 기호를 의미합니다. 표를 공유하는 단어로 표시의 표는 표하다
시는 보이다. 풀어서 이해하면 겉으로 드러내 보이다를 의미합니다. 다음 표현은 음향입니다. 여기서 음은 소리, 향은 울리다. 풀어서 이해하면 소리의 울림을 의미합니다. 주로 음향기기, 음향효과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향을 공유하는 단어로 교향곡의 교는 사귀다, 향은 울리다, 곡은 곡조. 풀어서 이해하면 사귀어 울리는 곡조. 즉 관현악이 서로 조화롭게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큰 규모의 음악을 의미합니다. 헐은 플루트, 트럼펫 등은 관악기이고 바이올린, 첼로 등은 현악기입니다. 교향곡 악보에는 관악기와 현악기가 서로 조화롭게 연주할 수 있도록 음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